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얼마 전 중공의 승전 코스프레 기념 열병식 당시 방송사고가 있었죠. 푸틴과 시진핑의 오프 더 레코드가 유출된 것인데 장기 이식으로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금쪽이들이 영생까지 한다면 이거 참 끔찍하겠군요. 물로 터지겠다. 아우 징그러워. 우리가 가진 보편적 인식에서 굉장히 큰 비약으로 띄엄띄엄 이어지는 개념이 셋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월, 영생, 그리고 신성이죠. 죽음이 사람의 한계의 전부로 여겨지고 그래서 죽음을 이겨내는 것은 곧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인간의 한계 초월은 곧 신이 된다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류의 초월을 곧 신이 된 인간, 신인류의 등장일 것이라 예언하곤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연결고리 모두 거대한 비약들입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늙어서 죽는 것은 인간 한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내는 것은 인간 본성의 초월이 될 수 없죠. 또한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는 비인간의 성질이 진보된 방향성을 갖는다 해서 그게 곧 신이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죠. 그저 신을 인간보다 좀 더 우수한 개체라고 뭉뚱긴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 아닌 것은 그냥 비인간이죠. 범주론적으로 그중 하나가 신일 수 있지만 그 전부가 다 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런 비약은 왜 발생할까요? 전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사람이 갖는 공포에 공감대인 사망, 그것의 실체를 생명활동의 정지로 보는 오류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 신성에 대한 탐욕입니다. 만약 삶의 끝이 진정 인간 한계의 본질이었다면 영웅적인 죽음, 숭고한 희생이라는 말은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사와 동네 잡범의 처형 두 죽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 무게가 다르다면 삶의 끝, 생명활동의 종료, 이것은 죽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이면을 간과하여 죽음의 본질이 생의 끝 그 자체라고 쉽게 퉁치곤 해요. 같은 현상은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 쉽고 반복되는 현상은 그 자체로 본질로 와전되기 쉽죠. 마치 여성을 당제처럼요. 이게 위에 비약이 발생한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또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적인 권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배욕, 소유욕, 배설욕 등등 사회적 갈망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래서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사회적 욕망의 충족을 곧 신성으로 간주하는 비약이 발생하죠. 사람을 더 나은 인간으로 진보시키자는 주장의 실체는 그 진보를 주장하는 나의 기준에 타인을 복종시킨다는 고압적 논리입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신이 된다는 주장인 것이죠. 인간이 아닌 것을 규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주장하는 이의 주관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이것의 실현은 곧 그의 주관의 실천과 관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을 지배하는 자, 사람보다 상위에서 질서의 주인이 되는 자, 그게 바로 신의 모습이니까요. 이런 신성의 성질 때문에 언제나 사회 구성의 근본에 종교성이 있고 그것을 세속관계에 곧 권력이 되고 이래서 왕의 권위가 치솟으면 신을 참칭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이다. 그리스인들은 신성을 옴니피케레와 옴니션트 두 조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전능과 전지이죠. 이걸 합쳐서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다룬 이야기, 신성을 추구하는 인간 진보론의 기저에 깔린 신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정의부터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관찰자의 시점에서 본 것일 뿐이에요. 지구에 사는 우리가 달을 엄지손톱만 하다고 결론 짓는 것과 같죠. 신은 전지하지 않아요. 지성 그 자체죠. 전능하지도 않아요. 능력의 개념 그 자체의 주인이죠. 그래서 신은 전지전능하나 전지전능이 신의 구성요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날고 기며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킨들 그것이 결코 신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아무리 세져봤자 게임 시스템 그 자체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憧れは理解から最も遠い感情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현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른이라고 하죠. 이 말의 어원이 라틴어 모두스입니다. 이 라틴어 낱말이 여러 뜻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건 하나가 멋지다입니다. 사실 모던 타임즈란 멋진 시대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두스의 또 다른 뜻은 끝, 한계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멋짐은 그 한계가 어디인지를 아는 데에서 나오는 셈인데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고 뭘 해선 안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삶의 미덕의 중요한 요소이죠. 실제로 아름다움이라는 낱말의 어원부터가 나다움이라는 해설이 있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가 죽으라고 괴롭힌 직장 상사의 악의가 나의 역량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망치기도 하죠. 더 나은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딪힌 그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활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선망하던 더 나은 미래를 열어 젖히곤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내 눈에는 절대 안 보였지만 엄마는 3초 만에 찾아내는 내 서랍 속 반스처럼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을 탐구하는 학문인 인문학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게 수박과 닳기로 영생을 논하는 시진핑과 푸틴이 가소로운 이유이고요. I am a god, you dull creature, and I will not be bullied by that.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